때는 조선 태종 제위 시절, 상왕의 애첩 초궁장이 한창 단장 중인데 상왕께서 많이 늦으시려나. 잠깐만, 어떤 색이 어울릴지 모르겠구나. 분명 전부 다 잘 어울릴 것이옵니다. 그래, 가자.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과연 상왕보다 먼저 초궁장의 처소를 찾은 자는 누구일까? 뒤늦게 도착한 상왕,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 거긴 누구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상왕전하. 과연 궁에 침입해 상왕의 여인을 겁탈한 자는 누구일까? 당시 조정은 태종을 대신해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정사를 돌보는 일이 잦았는데 이 상소는 개경에 계신 아바마마께서 돌아오시면 그때 따로 말씀 올릴 터이니 아니, 대사왕께서는 잠시 보류하시지요. 알겠사옵니다. 세자저. 저는 주강에 있어 이만 조례를 파하겠습니다. 세자! 상왕 전하께서 여긴 어인 일이시옵니까? 주상은 언제쯤 돌아온다고 하더냐? 어찌 그러시는지요?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간밤에 내 애첩이 처소에서 겁탈을 당했느니라. 예? 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더냐? 많이 놀라셨겠사옵니다. 제가 해결하겠사오니 그분을 모셔와 주시겠사옵니까? 어젯밤 일 얘기 들었사옵니다. 충격이 크시지요? 예, 저하. 자, 어서 시작하자꾸나. 예, 상왕 전하. 혹 그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자, 힘드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그놈은 덩치가 크고 얼굴은 둥글면서 입은 두터웠는데 또 무얼 보았느냐? 화롱불을 끄는 바람에 잘 볼 수 없었사옵니다. 가만. 근데 분명 호롱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는데 어찌 호롱불이 꺼져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소첩, 정신이 없어 잠시 헛소리를 하였나 본데 정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사옵니다. 초궁장의 진술이 이처럼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궁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초궁장. 무슨 일인 걸까? 어찌 여기로 부르신 겝니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이는 바로 양녕이었다.
아까 낮에 많이 당황하였느냐? 하마터면 상왕전하께서 눈치챌 뻔하지 않았느냐? 세자와 상왕의 첩인 초궁장,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 걸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찌 그러느냐? 내 기별도 없이 왔다고 지금 항타를 부리는 게냐? 상왕 전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옵니까? 알고 보니 전날 밤 초궁장은 겁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세자와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것. 실제 역사서에도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 상왕의 애첩과 무리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궐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추문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가운데 그간 궁을 비웠던 태종이 돌아왔다. 세자, 내 궁을 비우는 동안 별일 없었느냐? 예, 아바마마. 평안하였사옵니다. 전하, 상황 전하 대천. 내 이놈, 니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옵니까? 그 손 그만 놓으시지요. 주상,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 내 첩과 사통하고 날 기만했단 말이다. 뭐라? 주상, 피부치까지 죽여가며 이 자리에 올랐으면 자식 교육만큼은 똑바로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폐륜을 저지른 놈을 세자라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느냐? 형님, 이놈 교육은 제가 시킬 터이니 형님께서는 그만 물러가 계시지요. 낸 이놈을 예의 주시할 것이니 처신 똑바로 하거라. 대체 왜 그랬느냐? 어찌 세자가 만나선 안 될 여인만 만나 이 분란을 일으키냐 말이다. 아니옵니다. 소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라.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번은 기생을 데려와 그 사달을 내더니 도대체 너는 왜? 하면 이번에도 또 그럴 작정이십니까? 뭐라? 이번에도 또 그럴 작정이시냔 말입니다. 대체 이들 부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년 전 궁에 몰래 기생을 들였다가 발각된 세자. 멈추십시오! 아바마마, 제발 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소자의 첫 정인이란 말이옵니다. 내 이놈! 기생 따위한테 정인이라니? 세자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아니 된다 그리 일렀거늘 어찌 그리 철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고 어찌 이 아이를 노비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뭐더라고 있는 거냐? 당장 끌어내지 않고! 아바마마! 세자 좋아! 아바마마! 아바마마, 제발 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아바마마! 그 후 세자는 반항이라도 하듯 숱한 여인들과 추문을 일으켜 왔는데 세자, 너는 이 나라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최초로 세워진 적통 왕세자니라.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겠느냐.
만약 이 시간 이후로 또다시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 너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야. 결국 태종은 상왕의 여인인 추공장을 궁 밖으로 내치고 양령에게도 근신을 명했다. 태종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세자 양령의 주색잡기는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걸박 기생집까지 출입하곤 했는데 월양아. 네. 아바마마께 꾸지람을 들어 울적했는데 여기 와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하면 좀 더 계시질 않고 어찌 이리 급히 가시는 겁니까? 내 월담이라도 한 걸 걸리면 이 기생집은 물론이고 월양이 네 목도 달아날 텐데 괜찮겠느냐? 구중 궁궐에 갇혀 맘대로 술 한잔 못하는 신세, 이게 바로 세잔이라. 주변에 지나친 기대에 지쳐있던 그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양령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리는데 송구하옵니다. 역시 저하께선 미인을 놓치는 법이 없으시옵니다. 누군지 수소문 해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저하라 해도 쉽지 않을 듯 하옵니다. 쉽지 않다니. 더 갖고 싶어지는구나. 원래 귀한 것이 갖기 힘든 법이지. 또다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양령. 과연 그녀와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감히 내가 보낸 걸 돌려보내. 역시 보통은 아니구나. 저하, 그러다 또 전하께서 하시면 어찌하려 이러시옵니까? 내 지금까지 가지고 싶은 걸 놓친 적이 없다. 잠자코 보고만 있거라. 첫눈에 반한 여인에게 퇴짜를 맞고만 그가 서찰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내거라. 과연 세자는 이 서찰로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저를 이리도 기히 여겨주시어 황송하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저하를 성심으로 모시겠나이다.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었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결국 양령은 서찰 덕분에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널 이대로 보내고 싶지가 않구나. 소첩, 오늘 밤은 너무 늦어 그만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느니라.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주겠다 마음먹은 세자 양령.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시작도 하기 전 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아바마마, 야, 이놈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아바마마, 소자 약관이 넘은 지 오래이옵니다. 아니, 이제 여인은 제 마음대로 취하도록 윤호해 주시옵소서. 뭐라? 네 마음대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지 잘 알면서 윤호를 하라는 것이냐? 어서 그자를 데려오너라. 어찌 네 놈이... 태종이 데려온 이 남자는 누구일까? 어리야. 서방님, 알고 보니 양령이 데려온 여인 어리는 이미 한 관료의 첩이었던 것. 또다시 세자 양령이 추문을 일으킨 것이다. 세자 네 놈이 남의 여자를 뺐는데 취미가 붙은 모양이로구나. 잘못했사옵니다. 아바마마, 나 이번만은 정말 제 진심이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진심이라. 하니 더더욱 궁에 둘 수 없느니라. 뭐들하냐? 이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저와, 안 된다. 저와, 안 된다. 아바마마. 저와! 태종은 부녀자였던 어리를 서둘러 출궁시켜 추문을 잠재웠다. 어리와의 사랑을 채 키워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고야만 양령. 그 어느 때보다 상심이 컸는데 세자저와 김한로 대감 드셨사옵니다. 세자가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에 참다 못한 장인 김한로가 그를 찾아온 것. 장인어른 하셨습니까? 좋아. 이기지도 못할 술을 어찌 이리 드신 겁니까? 네, 장인어른 별 면목이 없습니다. 세자빈에게도 미안해한다 꼭 전해주십시오. 방황하는 사위를 보며 김한로의 고민도 점점 깊어졌다. 그로부터 1년 후 모처럼 태종과 양령 두 부자가 자리를 함께 했는데 요즘 시강원에서 세자 네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과찬이시옵니다. 그래. 요즘 글 공부에 매진한다고 하니 내 물어보마. 세자, 너는 군주의 도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군주는 저울추와 같아서 무엇이든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하며 다리가 되어 만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쟤야, 이 애비는 네가 성군이 될 것이라는 꼭 그리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느니라. 1년 사이 양령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모범적인 세자로 거듭난 것이다. 이 탐나에서 진상한 밀가면이 먹어보거라. 예, 아바마마. 어찌 그러고 있느냐? 저 아바마마, 이 소자가 이 밀감을 좀 가져가도 되겠사옵니까? 왜 그러느냐? 실은 소자의 처소에 있는 내관 하나가 알아누워서 요즘 도통 밥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다 가져가거라. 소자, 그럼 일어나 보겠사옵니다. 우리 세자가 아랫 사람들까지도 챙길 줄 알다니, 그간 근신하며 깨달은 것이 많았었나 보구나. 탐나에서 온 밀감이다. 어서 먹어보거라. 그런데 뭐라? 그 말이 정녕 사실이랬다. 전하. 세자 양령이 또다시 궁의 여인을 부른 사실을 알게 된 태종. 대체 양령과 함께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인 걸까? 놀랍게도 양령이 궁에 들인 여인은 바로 1년 전 쫓겨났던 어리였다. 이놈의 정령. 니놈이 여태 아이를 속인 것이었다. 분명 1년 전 헤어졌던 두 사람. 그들이 어떻게 궁에서 자식까지 낳고 살 수 있었던 걸까? 저 사내들 연정은 한때이옵니다. 근데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 세자께서 한낱 연정 때문에 일이 무너지셔야 되겠사옵니까? 들여보내시게. 김한로는 임금의 눈밖에 난 사위를 위해 장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심을 해야 했는데 저하. 어려. 저하. 세자 저하. 어려. 이 얼마만이더니. 김한로는 사위의 정인인 어리를 궁녀로 위장시켜 몰래 입궁시켰고 덕분에 두 사람은 재회할 수 있었던 것. 여봐라, 당장 어리를 궁 밖으로 내치고 어리를 궁에 들인 김한로 대감을 파직하라. 안 된다. 머리야. 안 된다. 어리야!
역사서에 따르면 이 일로 태종은 세자를 내쫓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해진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소자가 사랑한 여인과 아이를 낳은 것이 이리 큰 잘못이옵니까? 뭐라! 아바마마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여자를 다 취하시면서 어찌하여 소자에게만 아니 된다 하십니까? 네놈이 지금 실성을 한 게로구나. 원래 영웅은 여인을 좋아하는 법이라 하였사옵니다. 한나라 고조도 평생 여색을 탐했지만 천하를 평정하였지요. 근데 어찌하여 아바마마께서는 소자의 첫 하나를 그마시어 이리 많은 걸 이루려 하시옵니까? 세자, 지금 네가 이 애비를 접을 수도 있다. 겁박을 하는 것이더냐? 겁박이 아니옵니다. 아바마마께서 끝까지 어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소자 이 궁을 떠날 것이옵니다. 세자, 세자. 결국 아버지 태종의 인내심도 극에 달하고 말았다. 네 생각이 정이 그러하다면 내 더 이상 널 지켜줄 수가 없구나, 세자. 미안하다. 오늘부로 세자를 폐하노니 폐위된 세자는 사양할 양, 평안할 영자를 써서 양령이라 부르라. 이로써 양령은 무려 15년간 불리던 세자라는 칭호를 내려놓게 된다. 실제로 태종은 양령을 폐위시킨 후 목이 메일 만큼 통곡하며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폐세자가 된 양령대군은 한양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의 아우인 충녕대군이 세자 자리에 오른다. 한편 궁에서 쫓겨났던 어린은 양령대군이 폐세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뒤늦게 어리의 죽음을 알게 된 양령대군. 인생은 일참 축몽이라더니 세자 자리도 여인도 모두 허망한 꿈이었구나.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세자를 조선 최초의 폐세자로 만든 최악의 스캔들. 그것은 사랑에 미친 왕세자의 순정이었을까? 아니면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양령대군의 일탈이었을까?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김준우입니다. 방금 양령대군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실제 양령대군은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적장자 왕세자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비에게서 낳은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던 최초의 사례였던 것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왜
파란만장한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관원에서 태종 이방원에게 아뢰기를 양녕대군은 학문의 뜻이 없으니 학문을 더욱 권하고 가르치소서라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바람에 밤이면 밤마다 월담을 해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여색을 즐겼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셨던 초궁장과 어리 같은 부녀자들과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세자로서의 품위를 잃고 양녕대군은 곧 폐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의 폐쇄자 사건에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동생 충녕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넘기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문신인 김시향이 쓴 자해필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양녕이 세자로 있을 때 태종이 충녕에게 뜻이 있음을 알고 양녕이 일부러 미친 척하여 태종의 미움을 사 폐위당하고 바로 충녕대군이 세자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기록이죠. 물론 혹자들은 이 설을 두고 태종과 양녕대군 그리고 세종의 관계를 아름답게 보고자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양녕대군이 폐위된 후 세종대왕은 양녕대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끝까지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태종은 폐위된 아들을 위해 양녕이라는 두 글자를 하사합니다. 글자 그대로 양보해서 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과연 성군인 세종대왕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양보한 것인지 아니면 방탕한 생활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과 조선 최고의 스캔들, 그 진실은 오직 단 한 사람, 양녕대군만이 알고 있겠죠.